자, 57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어요. 자,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는 다 똑같고 이 각은 모두 다 90도겠죠. 그죠? 자, 이 정사각형 ABC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답니다. 이 점 P는 정사각형 ABC 위를 움직이는데 이 점 P는 어디를 출발하여? B를 출발하여 B점에서 시작하네요. 그죠? B를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꼭지점 C와 D를 지나서 꼭지점 A를 향해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P는 이 B점을 시작하여 이 별을 따라서 이렇게 C와 D를 움직여서 A까지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이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합니다.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할 때, 자, 삼각형 ABP죠. ABP의 자, 넓이를 SX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 함수 말하면 fx인데, 그죠? fx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렇게 넓이를 이용할 때는 넓이를 sx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넓이 sx는 그냥 fx로 여러분들 함수식으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f는 꼭 함수를 말할 때 f만 쓰는 게 아니고 G도 쓰고 H도 쓰고 이처럼 넓이일 때는 보통 S라고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도 X는 0에서 6 사이죠. 왜냐하면 이 한 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B에서 C까지가 2고 C에서 D까지도 2고 A에서 D까지도 2니까 토탈 X가 움직일 길이는 요 P가 요 길이 BP의 길이를 X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X는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요 기억, 니은, 이것을 맞는 걸 찾으라고 했죠. 그렇죠? 일단 그럼 넓이를 찾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다 S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 넓이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0과 2 사이, BC 사이에 P가 움직일 때는 자, 이런 ABP의 삼각형이 나타나죠. P가 좀 더 가면 여기가 P라면 그죠? 여기가 P라면 요 ABP 요 자체가 바로 SX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또 만약에 P가 더 간다면 이 정도로 간다면 그죠? P가 여기 위치한다면 이 전체 ABP의 넓이가 바로 SX가 되겠습니다. 이때 BP 길이 즉 P가 움직인 거리죠. P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했으니까 P가 여기 오면 요게 X가 되고 P가 여기 오면 요 BP가 X가 되겠죠. 또 P가 여기 온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X가 될 것입니다. 즉 P가 C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삼각형 모양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P가 여기에 도착한다면 P가 이 점 C를 지나서 D를 향하고 있다면 여기가 P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점 P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바로 AB가 밑변이 되고 이 P에서 AB 사이 점까지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지금 BC 사이에서 P가 움직일 때는 BP가 밑변이 되고 높이가 AB가 되면 되겠죠. 그죠? 요 빨간 B와 C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요게 수직이니까 그죠? BC를 밑변, AB를 높이로 보면 되겠죠. 또 P가 여기 온다면 또 삼각형 모양은 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죠. 그렇지만 똑같이 P가 여기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AB가 밑변 P에서 AB까지의 수선을 떴을 때 이게 높이가 되니까 높이는 항상 요 BC 길이와 똑같겠죠. 되겠나요? 그리고 만약에 P가 여기 온다면 바로 ABP가 바로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이런 삼각형으로 모양이 조금 달라지겠죠. 따라서 얘는 이 SX는 바로 이 X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 모양이 달라지니까 첫 번째 요 X가 이 BC 사이에 있을 때 첫 번째 이 P가
BC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요 x가 바로 0과 2 사이겠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 사이니까 바로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물론 같을 때가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삼각형 넓이가 이 삼각형 ABP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SX는 2분의 1. 자, 밑변이 얼마겠습니까? 밑변의 길이는 요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요 X 길이만 달라지겠죠. 그죠? 밑변 길이는 X가 되고, 높이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항상 AB가 높이가 되겠죠. 그죠? 요 빨간 삼각형들은 높이가 항상 AB가 바로 높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요 밑변의 길이가 바로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두 번째 P가 이번에는 어디에? CD 사이에 있을 때겠죠. CD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때는 바로 X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인다는 말이겠죠. 이 2를 넘어서서 2에서 이 X는 항상 전 P가 B에서 움직인 거리죠. 여기에 P가 온다면 보세요. X는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여기에 P가 온다면 X는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바로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X는 바로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겠죠. 여기에 P가 올 때까지는 모두 다 어떤 모양의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 모양의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양의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P가 여기 와도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요? 이런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모두 다 밑변이 2고 높이도 다 어떻게 됩니까? 항상 2가 되죠. 그죠? 이게 P가 CD 사이에 있을 때는 그죠? 우리 항상 밑변이 2로 같고 높이도 항상 2로 똑같겠네요. 따라서 이때의 바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 높이가 2가 되겠죠. 밑변이 2고 높이가 2가 되어서 2가 되네요. 항상 넓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이 ABP, 요 삼각형의 넓이나 ABP, 이 삼각형의 넓이나 ABP, 이 ABP, P가 만약 D점에 왔을 때, P가 D점에 왔을 때도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P가 D점에 와도 요 삼각형은 밑변이 높이로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조금 지워볼게요. 되겠죠? 자, 그러니까 P가 바로 P가 BC 사이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이런 삼각형의 넓이 구조가 되니까, 그죠? 바로 2분의 1 밑변 요게 X가 되고 높이가 2가 되는 이런 꼴이고, P가 CD 사이에 존재할 때는 삼각형 모양이 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도 항상 넓이는 2분의 1 밑변도 2고 높이도 2가 되니까 항상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P가 여기 왔습니다. P가 여기 왔다면 삼각형 넓이가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P가 세 번째로 P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때 AD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이때는 X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만큼이 X가 되는 거죠. 이만큼 움직인 거리가 X가 되니까, 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4부터 얼마 사이에? 6 사이가 되겠죠. 4부터 6 사이가 될 것입니다. 되나요?
자, 근데 등호는 그럼 어디 붙이느냐? 등호는요, 여러분들, 이 C에 이 C가 P가 된다면, 그죠? 이 C가 P가 된다면 삼각형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SX 넓이인데 밑변이 높이니 이가 똑같죠, 그죠? 따라서 얘는 2번 구조에 들어가도 되고 1번 구조에 들어가도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꼴은 어디에 붙여준다? 아무데나 여기 이 꼴 붙여도 되고 여기 이 꼴 붙여도 됩니다. 4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상관없겠죠. P가 여기 와도 자, 삼각형 넓이가 요 구조이기 때문에 ABP 요 모양이기 때문에 그죠? 밑변도 2, 높이도 2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자,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자, 이때 ABP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는 요까지 길이가 다 얼마입니까? X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밑변이 2고 여기가 높이니까 요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요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요 B에서 C를 돌아서 D에서 A까지 여기 6이니까 그죠? 요 6의 길이에서 얼마를 빼면 되겠습니까? P가 움직인 X 길이를 빼면 되니까 바로 6-X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따라서 SX는 2분의 1. 자, 밑변을 2로 놓고 높이를 뭐로 놓으면 되겠습니까? 6-X로 놓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2가 약분되면 얘는 얼마 된다? 6-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SX는 자, SX를 자, 예쁘게 정리해 본다면 세 개의 고감별 함수가 되죠. 첫 번째는 SX가 X가 될 수 있네요. 자, 이때는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물론 여기에 이 꼴이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 넓이가 항상 2가 되네요. 2가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2보다는 크고 X가 4보다는 작을 때죠. 여기 이 꼴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 이 꼴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 이 꼴을 붙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는 6-X가 되네요. 6-X는 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겠죠. 4일 때도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 볼까요? S1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S1, X가 1이죠. X가 1입니다. X가 1이면 여기가 1이 되겠네요. 그죠? 1을 대입하면 여기 얼마가 되죠? X가 1이니까 S1은 1입니다. S1은 1이죠. 그럼 S2는 어떻게 됩니까? S2는 자 X가 2가 여기 들어가야지. X가 2가 여기잖아요. 그때는 뭐가 되죠? 2가 되죠. 상수 함수가 되는데 여기를 둔다고 해도 X가 2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2를 대입하면 똑같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꼴은 등호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도 해당하고 여기도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4도 보세요. X가 4일 때 여기서 X가 4일 때도 S4가 위에 여기 본다면 항상 2가 되네요. 그죠? 2가 되지만 이 아래 본다면 4가 여기 온다면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6-4가 되어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S1은 1인데 S1의 2배니까 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도 S2가 2가 되니까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 x가 2와 4 사이는 sx는 상수함수다. 자, 2니까 바로 sx 이꼴 2잖아요. 그죠? sx 이꼴 2라니까 이 구조는 여러분들 fx 이꼴 2하고 똑같죠. 이 구조는 y 이꼴 2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상수함수가 맞네요. 그죠? 그리고 4와 6 사이는 sx는 2분의 6-x가 아니고 6-x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틀렸네요. 2분의 6-x가 아니고 6-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즉 얘가 바로 구간별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입니다. x축, y축.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죠. 2,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 6까지를 본다는 거죠. 자, 0에서 2까지는 sx 이퀄 여기가 x축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y축 즉 sx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0과 2 사이는 y 이퀄 x 즉 sx 이퀄 x니까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이런 구조. 자,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2에서 4까지는 sx 이퀄 2니까 상수함수 y 이퀄 2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평한 함수가 되겠죠. 평평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4에서 6까지 하면 4를 대입하면 얼마요? 2가 맞고 6을 대입하면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사다리꼴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면서 되겠나요? 바로 요 2일 때가 바로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4일 때도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구조의 이런 끝근선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 넓이가 x가 변함에 따라서 넓이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에서 4 사이는 x가 움직여도 x가 2에서 4까지 움직인다는 말은 x가 이 위치에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항상 넓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구간별 함수를 문장제 문제, 응용 문제로 내놓은 것입니다. 잘 이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574번입니다. 자, 2 이상의 자연수 P에 대하여 두 함수 f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말로 정의해 놓은 것이네요. 그죠? 자, 원소의 개수가 P개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P인 임의의 집합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로 FP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원소 개수가 P면 우리 앞에서 집합을 배울 때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됐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 되죠. 그 n개당 하나당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n개가 있으니까 바로 2의 n제곱인데 이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겠습니까? 공집합 한 가지를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빼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원소의 개수가 p개니까 바로 FP는 2의 p제곱계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기억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GP라는 함수는 이 P, 원소의 개수가 P개입니다. P개일 때 이 P를 제곱했을 때, 이 제곱했을 때 2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GP라고 하네요. 그러면 야를 2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P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P는 원소의 개수죠. 자, 원소의 개수를 제곱해서 2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2로 나눌 때 여러분들 P 제곱이라는 말은 P 곱하기 P가 되죠. 이 P 곱하기 P는요. 여러분들 P가 홀수이면 이 P 제곱은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되는 것이고 P가 만약에 짝수일 때는 바로 P 제곱이 바로 짝수가 되죠.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되고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P 제곱 홀수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홀수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이고 짝수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2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0,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P제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뭐였을 때, 제곱했을 때, 그놈이 짝수면 나머지가 제로고 홀수면 1인데
그 제곱했는 게 짝수 홀수라는 말은 바로 p 자체가 홀수면 p 제곱도 홀수고 p가 짝수면 p 제곱도 짝수겠죠. 되겠나요? 자, 이럴 때 그러면 니은을 바로 볼까요? G2K잖아요. 자, 여러분들. 2K는 뭐죠? 2K는 짝수죠. 짝수죠. 그리고 2K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짝수니까 바로 G2K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2K가 자체가 짝수잖아요. 그죠? K는 여러분들 그냥 자연수인데 자연수에다가 두 배를 하면 항상 짝수죠. 따라서 이 2K가 짝수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거는 2K 제곱을 뭐로? 2로 나눈 나머지죠. 그럼 2K 제곱이 뭐가 되겠습니까? 2K가 짝수니까 짝수 제곱은 짝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0이 되는 것이고. 맞나요? G의 2K 플러스 1이란 말은 바로 P가 이제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2K 플러스 1의 제곱을 뭐로 나눈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죠. 근데 2K 플러스 1이 뭡니까? 홀수죠. 그러면 홀수를 제곱해도 홀수가 되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두 개 더하면. 그럼 더하면 2가 되니까 틀린 말이죠. 그렇죠? 되겠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D것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G 합성 F입니다. G 합성 F니까 G 오버 FX네요. 얘는 상수 함수이다 이랬는데, 자, FX가 지금 뭡니까? FX는 FP로 보면 되니까 원소의 개수가 P개일 때니까 얘는 X개일 때요. 그러면 얘는 기억에 의하여 바로 GFX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의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FP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의 P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했으니까 FX라고 표현하면 2의 원소의 개수가 X개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요. 2를 거듭제곱하면 2, 4, 8, 16, 32로 항상 짝수죠. 근데 짝수에다 1을 빼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2의 x제곱은 짝수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홀수가 됩니다. 홀수가 되면 얼마라고 했죠? 바로 1이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이 합성함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항상 1이 되니까. 이 합성함수 자체가 는 1이죠. 그죠? 이 자체를 y로 본다면 y는 1이 되니까 상수함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부분집합에게 수중에서 공집합을 빼니까 하나를 빼주면 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p제곱을 2로 나눌 때 자, p가 홀수냐 짝수냐 p가 홀수면 p제곱도 홀수니까 나머지는 1이고 p가 짝수면 p제곱도 짝수니까 나머지는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2K는 짝수를 의미하고 2K 플러스 1은 홀수를 의미하니까 짝수의 바로 지함수는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홀수의 바로 지함수를 적용하면 1이 된다는 것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잘 한번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575번입니다. 자, 집합 X는 0, 1, 2에 해당하고 0, 1, 2의 원수를 갖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가 되거든요.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에요. 자, 이거 다음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F0는 2고, 자, F를 세 번 합성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많이 봤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F를 세 번 합성하면 I가 된다. 즉, 항등함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F를 세 번 합성했을 때 바로 그놈이 뭐가 나온다. 이 자체는
F를 3번 합성하는 거죠. 그죠? 3번 합성했을 때 바로 X가 솔로당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요 말 뜻이. 자, 그리고 F 인버스가 G입니다. F 인버스가 G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G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죠. G를 330번 합성, G를 331번 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G는 F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F를 알면 G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F의 대응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가 X에서 X로의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0, 1, 2가 되고, 여기도 0, 1, 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요런 형태에서 첫 번째 하나의 힌트가 있죠. 누굽니까? F0는 2를 쏘는, 제로는 누구 쏜다? 2를 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F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G는 바로 F의 역함수니까 일로 거꾸로 가는 게 바로 뭐가 된다? G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F0가 2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G2가 얼마를 쏜다? 0을 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바로 G의 역함수가 F이기 때문에 F, 즉 1과 2는 누구를 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힌트잖아요. F를 몇 번 하든 3번 하면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F를 3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X를 2번 더 적고, 자, X를 한번 그려놔 볼게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0, 1, 2가 되고, 여기가 0, 1, 2가 되겠죠. 그죠? 자, 0, 1, 2. 어떤 구조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하나 F가 되는 거고, 요래 한 번 더 가는 게 F가 되니까 F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X가 나온다는 말은 0은 0을 쏘아야 되고, 1은 1을 쏘아야 되고, 2는 2를 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일단 요 F가 0이 2를 쏘니까 여기서도 얘가 2를 쏘고 여기서도 얘가 2를 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이 누굴 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요 빨간색만 본다면 0이 2를 쏘는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은 2를 쏠 수가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0을 쏜다고 가정합시다. 1이 0을 쏜다면 2는 1을 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화살표를 먼저 떠나 봅시다. 자, 이런 구조가 1은 0을 쏘고 2는 1을 쏘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0은 결론적으로 0은 따라가 보세요. 0은 따라보면 0을 쏘네요. 그죠? 자, 1은 따라가 보세요. 1은 따라가 보면 누굴 쏘나요? 1을 쏘고 있죠. 2는 따라가 보면 누굴 쏘나요? 2를 쏘네요. 즉, 3번 합성했을 때 0은 결론적으로 0을 쏘고 1은 결론적으로 1을 쏘고 그죠? 2는 결론적으로 어디를 쏜다? 2를 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 구조라고 생각 안 하고, 자, 요 구조라고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이 1을 쏜다고 가정합시다. 방금 1을 0을 쏜다고 했는데, 1이 1을 쏘고 2가 0을 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이 1을 쏘고 2가 0을 쏩니다. 1이 1을 쏘고 2가 0을 쏜다면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합성을 해보면 0이 2를 쏘고 0을 쏘고 2를 쏘죠. 그러면 0이 2를 쏘니까 항등 함수가 되지 않죠. 또 1도 1을 쏘면 1은 1을 쏘니까 되겠네요. 1은 쭉 1을 쏘고 2는 0을 쏘는데 2는 0을 쏘니까 2가 결론적으로 3번 합성하면 0을 쏘니까 항등 함수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첫 번째 했는 구조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구조가 어떻게 되었죠? 바로 1이 0을 쏘는 거죠. 1이 0을 쏘죠. 왜 이렇게 똑같이 그어주자면 똑같은 F 함수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자, 2가 누굴 쏘나요? 1을 쏘겠네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0은 2를 쏘고 1을 쏘고 0을 쏘네요. 그죠? 1은 1을 쏘고요. 2는 어떻게 씁니까? 2를 쏘니까 바로 이런 구조가 돼야지 바로 뭐가 된다?
F를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 G330의 2제곱을 먼저 보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G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G1의 자, 함수값 2는 요것만 보면 되겠죠. 자, G는 거꾸로 가니까 그죠? 2는 누굴 소환나요? 0을 소환해요. 자, 그러면 G를 2번 하죠. 그죠? 2번 하면 어떻게 씁니까? 다시 이 0은 누굴 쏘나요? 0은 이 0을 보면 되겠죠. 이 0이 쏘는 게 얼마가 되나요?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G3의 2는 어떻게 됩니까? G3의 2는 이번에는 1을 써야 되겠죠? 1을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어서 2가 뭐가 되었나요? 솔라당이 되었죠. 되겠나요? 그러면 G가 3번이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얘도 바로 항등함수가 되니까 3번이 규칙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330은 어떻게 돼요? 330번 돌아간다는 말은 0, 1, 2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 자, 이 세 가지가 110번 돌아가면 되겠죠. 나머지가 제로가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제로가 된다는 말은 G 330에 330번을 한 합성함수는 바로 G 3의 바로 2와 똑같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이번은 G331의 1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G1은 얼마예요? G1의 1은 얼마가 됩니까? 1은 누굴 쏘죠? 2를 쏘겠네요. 자, 그럼 합성을 2번 하면 1의 함수는 자, 2가 누굴 쏘죠? 0을 쏘겠네요. 2가 0을 쏘네요. 그죠? 자, 3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번 하면 자, 0의 값은 다시 누굴 쏘나요? 1을 쏘죠. 그럼 1이 바로 뭐가 되었나요? 솔라닥이 되었나요? 됐나요? 그러면 331은 얘도 2, 0, 1이 반복되죠. 3이 110번 나오고 한 번 더 남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G331의 1의 값은 바로 첫 번째가 되죠. 나머지가 얘는 0이고 나머지 1이니까 첫 번째 바로 G1의 바로 1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값을 더하면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바로 요 개념 F를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F의 바로 뭡니까? 대응 관계를 찾아내면 G는 F의 역함수 구조니까 G0는 얼마가 된다? G0는 거꾸로 가니까 1이 되고 G1은 얼마가 된다? G1은 2가 되고 G3은 G2는 얼마가 된다? G2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G2는 바로 누굴 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이 G의 330번, G의 331번의 합성함수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F를 찾는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F를 3번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3번을 만들어 놓고 요 F의 대응 관계를 발견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76번입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 5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두 함수 FG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유한집합이죠. 유한집합. 원소가 5개가 있대요. 그죠? 자, 이럴 때, 자, F의 함수와 F 서클 G의 함수를 그래프를 각각 그려놨네요. 근데 G의 함수 구조는 나타내지 않았죠. 근데 물어보는 게 G2를 물어보고 G 서클 F의 인버스 1을 물어봅니다. 요만은 뭐와 똑같습니까? 요만은 바로 전체 인버스 값을 구하잖아요. 그죠? 전체 인버스 값을 구하면 얘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의 1을 구하는 값과 똑같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우리는 자 G와 G를 알아야 되겠네요. F도 알고 F 서클 G도 아는데 자 G를 알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 유한집합이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좀 나타내 봅시다. 자, A가 지금 1, 2, 3, 4, 5인데요. 5인데 자, A가 1, 2, 3, 4, 5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F 서클이니까 누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G가 먼저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G의 값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일단 그래서 G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G가 움직이고 나서 뭐를 찾습니까? F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F 서클이니까 G를 먼저 찾고 F를 가잖아요. 그죠? 이 F도 바로 A가 1, 2, 3, 4, 5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F는 알고 있죠. F는 요거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1은 누가 써나요? F에서 F가 요거잖아요. 그죠? F 1은 누굴 써죠? 2를 써죠. F1은 바로 요 말이 바로 F1이 얼마다? 2라는 뜻 맞습니까? 1은 2를 쏘네요. 그 F1은 2를 쏘네요. 이렇게 꺼줘야 되겠죠. 두 번째 얘는 무슨 말이죠? F2는 누굴 쏘나요? 자, X가 2일 때 Y까지 4니까 얘는 4를 쏘죠. 2는 4를 쏩니다. 2는 4를 쏘네요. 자, 그리고 F3은 어떻게 되나요? 3은 3을 쏘네요. 그죠? 3은 3을 쏩니다. 자, F4는 어떻게 되죠? F4는 누구를 쏘나요? 5를 쏘네요. 그죠? F4는 5를 쏩니다. 자, F5는 어떻게 되나요? F5는 바로 1을 쏘네요. 그죠? 5는 1을 쏘네요.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누굴 찾아야 되나요? 자, G를 요걸 가지고 찾는 겁니까? 요 놈을 보면 보세요. 이게 F of GX, F 서클 GX니까 FGX 형태죠. 그죠? FGX. 요 형태가 바로 FGX잖아요. 그죠? 자, 그럼 1은 누굴 써나요? 1은 바로 2를 써죠. 자, G가 먼저 움직이죠. 요 1은요. 요 1은 합성 함수를 해서 G를 먼저 써고 F를 쏘았을 때 2를 써야 됩니다. 결론 요 2로 와야 되겠죠. 요 2로. 요 2로 온다는 말은 바로 요 놈을 쏘아야지. 요 놈을 쏘아야지 2로 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G1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바로 G1은 누굴 쏜다? 1을 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면 되겠네요. 자, 다시 이번에는 2는 누굴 쏘나요? 자, 2는 누굴 쏘죠? 1을 쏘죠. 요 2는요. 요 2는 누구를 쏘야 된다? 1을 쏘아야 되니까. 그죠? G 갔다가 F로 갔을 때 1을 쏘야 되니까 이 2는 누굴 쏘야 된다? 5를 쏘야 되네요. G2는 누굴 쏜다? 5를 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이번에는 F over G3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3은 누굴 쏘죠? 합성함수를 했을 때 4를 쏘죠. 그럼 이 3은 이 4를 써야 됩니다. 3이 4를 쏘려면 3이 G에서 2를 써야지 4를 쏘겠죠. 따라서 G3은 누굴 써야 된다? 2를 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적을 필요 없고 여기 선을 꺼주면 됩니다. 자, G4는 어떻게 되나요? 자, G4는 3을 써죠. 합성을 했을 때, 합성을 했을 때 바로 FG4는 3을 써요. 그럼 4는 결론적으로 3을 써야 되죠. 3을 쏘려면 G에서 3을 써야지 3을 써죠. 따라서 G4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F of G5는 5를 쏘죠. 자, 그러면 이 5는 5를 쏘아야 돼요. 그럼 5가 4를 쏘아야지. 5가 G에서 4를 쏘아야지 다시 F에서 5를 쏘니까 G5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를 다 구해냈네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G2는 얼마예요? 구하는 G2는 2가 바로 5를 쏘죠. G2는 5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F 인버스 G 인버스 바로 1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G 인버스 1부터 구하면 되겠네요. G 인버스 1은 G가 얘잖아요. 그러면 G 인버스는 얘가 바로 G 인버스가 되니까 1은 여기 있는 1이죠. 그죠? 요 1은 누구에 해당되겠습니까? 자, 1을 써겠네요. 따라서 F 인버스 1이 되는 거죠. 자, F는 요게 F죠.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F 인버스가 되니까 요 1은 누굴 쏘겠습니까? 따라오면 5를 쏘겠네요. 따라서 얘는 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5와 5를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나요? 더해주면 되겠죠.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575번처럼 이 G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요 G 함수 F와 F 서클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G를 구해내면 이 값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75번과 576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데 반드시 유한집합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러분들 대응 관계를 생각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77번입니다. 자, x가 0과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있네요. 이 fx는 바로 구간별 함수가 되죠. 사실 이 fx는 0과 2 사이에서 0과 2가 아니고 2분의 1 사이에서는 이런 직선이 되고 또 2분의 1과 어떻게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물론 fx도 찾을 수 있죠.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얘는 원점을 지나죠. 원래는 요 직선에 바로 0과 2분의 1만 가지고 왔는 거죠. 0과 2분의 1 사이만. 자, 그러니까 y절표는 제로고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x점과는 자,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죠. 그죠? x 밑변은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높이가 1이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플러스죠. 따라서 2가 되어서 얘는 바로 fx 이퀄 2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분의 1과 1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기 똑같죠? 왜 똑같아요? 요렇게 직각 요점과 요점을 지난다고 보면 되니까 요거는 요런 직선을 일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게 2분의 1이니까 밑변도 2분의 1이 되고 높이도 1인데 요번에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상수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1을 대 요게 절편이 1이죠. 그죠?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상수는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요 구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요 식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문제에서는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런 합성함수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 이 f 오브 fx를 직접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직접 구할 필요 없다. 자, 필요 없고 이것은 바로 그래프로 문제 푸는 거죠. 그래프로. 그래서 선생님이 1학기 때부터 중요시 여기는가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방정식 fx 이꼴 gx가 있잖아요. 그죠? 이놈의 실근의 개수는 자, 이 개수는 방정식으로 근을 구해도 되겠지만 얘 자체를 함수로 본다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y 이꼴 fx, y 이꼴 gx로 함수로 본다고 했죠. y 이꼴 fx와 y 이꼴 gx 이 두 개, 이 그래프에 바로 뭐의 개수가 같다? 교점의 개수가 같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그 교점의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고 했죠. 그죠? 요 개념은 여러분들 나중에
미분까지 가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f of fx 요 놈이 2분의 1이 되는 걸 찾고 싶죠. 자, 이럴 때 합성일 때는 치환을 하면 됩니다. 치환. 즉, 요 fx를 잠시 t로 놓고 t로 놓아보세요. 그럼 우리는 실근이겠습니까? 바로 실근. 그는 x 맞죠? x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t 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ft 이꼴 2분의 1이 되는 먼저 t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치환을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본다고요? y 꼴 ft 그래프와 y 꼴 2분의 1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y 꼴 ft 그래프는 이 그래프와 똑같은 거죠. 이 그래프를 y 꼴 fx지만 y 꼴 ft로 볼 수도 있다 그랬죠. 왜? 요 x를 t로 보면 이 자체는 바로 ft가 되는 거니까 그죠. 알 때도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바로 y 꼴 ft입니다. 이 놈과 y 꼴 2분의 1, y 꼴 2분의 1은 바로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따라서 y꼴 2분의 1은 어떻게 그려주면 되나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y꼴 ft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y꼴 2분의 1이라는 함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거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이 교점이 바로 요거겠죠. 요거. 요게 교점이고 요게 교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t 값을 여기서는 구할 수는 있죠. 일단 여기서 교점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그죠? 그럼 이 값을 구해도 돼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점이 사실 여기가 2분의 1이고 요 기울기가 2잖아요. 그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닮았죠? 근데 요 2분의 1이 어때요? 요 2분의 1이 바로 요 0과 1 사이의 반이죠. 즉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죠. 중점이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 길이도 똑같겠죠. 그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은 비는 1대 2가 여기가 지금 1대 2가 되죠. 2분의 1대 1이니까 1대 2니까 요 빗변도 1대 2가 되고 여기가 1대 2가 되어서 요 놈은 요 알파 값은 사실 4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요 y 값이 2분의 1이잖아요. y 값이 2분의 1 x 값 찾아주면 되는데 요게 2분의 1이 되는 2분의 1이 되는 x 값이 얼마예요?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어때요? 닮았죠? 수직으로 닮았죠. 그죠? 그럼 요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똑같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 2분의 1과 1의 중점이 되죠. 요 1은 다른 말로 고치면 2분의 1은 4분의 2가 되니까 베타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 마찬가지로 여기에 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 그래프에서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x좌표가 바로 베타겠죠. 그러면 2x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어서 x는 4분의 3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베타 값도 구해낼 수는 있어요. 얼마로? 4분의 3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면 사실 4분의 1, 알파는 4분의 1로 베타는 4분의 3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도 있죠. 자, 하여간 여기서 T값은 뭐가 됩니까? 알파 또는 베타가 됩니다. 여기서는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알파와 베타를 직접 값을 안 구해도 돼요. 그런데 알파는 얼마가 되고, 4분의 1이 되고, 베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찾는다고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되죠. 요 빗변이 중점이니까, 여기 중점. 요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도 요 길이도 요 점이 중점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놈도 중점이 되죠. 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내려오면 요것도 요가 0과 2분의 요 삼각 요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또 중점이 되겠죠. 아니면 x 좌표 구하려고 각각 y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서 y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서 x 좌표를 구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t 값을 찾는 게 아니고 x 값을 찾죠. 그래서 t 값을 찾았으니까 fx가 뭐 되는 거? fx가 알파 되는 것과 또는 fx가 베타 되는 바로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알파는 얼마라고요? 요 알파는 얼마가 되고 4분의 1이고 요 베타는 4분의 3이죠. 자, 아니면 4분의 1과 4분의 3을 안 찾으려면 이 알파는 여기서 한번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0과 2분의 1 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 알파는 0과 2분의 1 사이고 요 베타는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2분의 1과 2분의 1과 이 베타는 얼마 사이? 1 사이가 되겠죠. 베타 값은 0과 2분의 1과 1 사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죠. 0과 2분의 1 사이가 바로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생각하려면 4분의 1과 4분의 3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찾습니까? x를 찾아야 되죠. 그럼 얘를 또 뭐로 본다? y 이꼴 fx 그래프와 y 이꼴 알파, 즉 4분의 1과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4분의 1로 그냥 바꿀까요? 4분의 1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고 얘 또한 뭐로 찾아주면 됩니까? 한 번 더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사용하는 거죠. y 이꼴 fx와 y 이꼴 베타, 베타가 바로 4분의 3은 요거에 바로 실거래 개수, 즉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살짝 설명 지우겠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를 찾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y꼴 fx, 이 그래프도 y꼴 fx와 y꼴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뭐예요? 요게 2분의 1이니까 y꼴 4분의 1은 여기겠네요. 따라서 교점은 몇 개 나와요? 요 하나와 여기 하나가 나오겠죠. 요 좌표가 네모고, 요 좌표가 세모라면, 여기에서 바로 x는 뭐가 나옵니까? 네모 또는 세모가 나오겠네요. 물론 이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게 4분의 1이니까 요 그래프와 4분의 1 y 값이 요게 바로 얼마 되는 거? 자, 여기 요 2x가 얼마 되는 거? 2x가 얼마 될 때? 4분의 1 될 때니까 x는 8분의 1이겠죠. 즉 요 네모 값이 사실 8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세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모는 이 직선이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다시 요 그래프죠. 요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얼마 되는 거? 4분의 1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x는 4분의 7이 되어서 x는 8분의 7이 될 것입니다. 얘는 8분의 7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값을 찾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개수를 물어보니까. 따라서 여기서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y 이꼴 fx와 y 이꼴 4분의 3은 4분의 3은 여기겠죠. 그죠? 4분의 3. 따라서 요 교점과 요 교점 2개가 또 나오겠네요.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뭐 다이아몬드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값은 동그라미 또는 다이아몬드 2개가 나오는 거죠. 되겠나요? 이 값 자체도 또 찾을 수는 있죠. 즉 얼마 되는 거? 4분의 3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요 직선과 만나는 요 직선과 만나는데 y좌표가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4분의 3. 따라서 8분의 3이겠네요. 8분의 3. 동그라미는 8분의 3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요 다이아몬드 요 위치는 그죠? 요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위치는 요 위치가 바로 다이아몬드죠. 그죠? 좀 앞에 잘못 처리했네. 그죠?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요게 또 4분의 3이 되면 되겠죠. 요거는 여기 4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3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2x는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4분의 5. 따라서 2로 나누면 8분의 5가 되겠네요. 여기는 8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를 찾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몇 개 존재한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4개가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미분 파트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x 값을 쌤이 구해봤지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 근을 직접 대입해서 이 4분의 1과 4분의 3을 대입했지만 대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2분의 1인데 또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하면 또 이게 중점이 되죠.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요 점이 얼마였어요? 요점의 x 값이 4분의 1이었잖아요. 4분의 1의 반이니까 얼마입니까? 8분의 1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점이 8분의 1, 요점이 8분의 2, 요게 또 가운데 중점이니까 이 너무 8분의 3이 되겠죠. 8분의 3. 그리고 여기 있는 가운데가 8분의 4. 그 다음 또 중점이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8분의 5가 여기 나오죠. 요게 8분의 5. 요 다이아몬드가 8분의 5. 요 빨간 점이 8분의 6이죠. 8분의 6. 즉 4분의 3이죠. 그리고 또 8분의 7이 바로 세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을 구할 때는 선생님처럼 닮음을 이용해도 되고 여기서 각각의 함수값과 같은 x값을 찾아줘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근의 개수니까 그죠? 근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과 만나는 게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알파는 4분의 1과 4분의 3이지만 사실 4분의 1, 4분의 3을 몰라도 알파는 0과 2분의 1 사이죠. 그럼 0과 2분의 1 사이. 알파가 0과 요 놈이 알파라면 얘가 0과 2분의 1 사이니까 상수함수인데 이런 함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4분의 3일 때도 베타가 4분의 3인 걸 몰라도 2분의 1과 1 사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죠. 따라서 두 개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토탈 실거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77번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